이런 부분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시간을 점차 늦추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의 생활 ESG입니다. 오늘 녹화 프로그램을 살짝 바꿔서 뒷배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 얼른 해결해서 보시기 편하게 바꾸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그룹입니다. 인플루언스 맵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전에도 기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 결과를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NGO 단체인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평가했냐면, 우리가 저희 ESG 임팩트온 기사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공급망 관련해서 스코프 1, 2, 3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스코프 4라는 내용이 또 새롭게 있는데요, 스코프 1, 2, 3은 아시다시피 스코프 1, 2, 3이 기업에 있어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급망 전체로 이제 확산할 수 있는 스코프 3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스코프 4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정책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밑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업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그런 기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느냐, 친환경 기후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스코프 4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스 맵이 이런 친기후 기업 15곳을 뽑아서 A리스트라고 하고요, 또 그 밑에 잠재력 있는 리더들이라고 해서 21곳을 뽑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정부라든지 국제기구 이런 쪽에서 각종 환경정책이 쏟아지고 있죠. EU에서도 CBAM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환경정책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COP26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거기서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상향안을 들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재발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런 친환경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군들이 많죠. 특히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고배출군, 예를 들어서 철강산업이라든지 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당장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산업적으로 전환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로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또 이건 또 글로벌 환경 단체들은 근데 이런 기업들의 로비 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 그랬냐면, 이제 가디언에 따르면 지구웨벗이나 기업 유럽 관측소 이런 4개의 비정부 기구 연구 자료를 살펴봤을 때 BP, 에키노르 이런 석유가스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리고 또 무역기구 이런 곳에서 2015년 이후 EU의 기후와 에너지 법안 담당하는 고위직 관계자들과 이제 회의가 586차례나 있었다. 그러니까 로비 활동이 이렇게 계속 있었다, 이런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법 같은 경우에는 EU의 의사 결정권자가 화석 연료 기업 관계자와 또 로비스트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인플루언스 맵, 여기서 이런 자료 많이 냅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포브스 선정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탄소 정책 발자국이라 불리는 스코프 4를 조사했습니다. 점점 이런 개념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4가 기업이 정부 환경 정책에 하는 로비 활동이 미치는 그런 온실가스 영향을 의미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비판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기후 정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해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밑에 나오겠지만 그 반대하는 단체, 협의회 이런 데 가입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시간을 점차 늦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350개 기업 중에 말씀드렸던 친기후 기업 목록 15곳이 A리스트, 또 21곳을 잠재적 미래 리더들 이렇게 해서 뽑았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A리스트에 항상 이름 나오는 유니레버라든지, 스페인의 이베드롤라, 네슬레, NL, 테슬라, EDF, 이케아, EDP, 오스테드도 있죠. 그리고 페어본트, PG&E, 에디슨 인터내셔널, H&M, 악시오나, 악조노베 이렇게 있습니다. 잠재적 미래 리더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같은 IT 기업, HP, PESEG, 시멘스, SSE, 생고뱅, 다농도 있죠.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많이 나오는데, 세일즈포스, 펩시코, EMB, 필립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온, 그리고 정말 나올 만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제가 여기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영어긴 합니다. 영어긴 하지만은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4% 정도가 A리스트 조사 대상 중에라고 하고요. 인플루언스 맵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201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이런 조사를 하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조사해서 목록을 갱신한 거고요. 기아, 유니레버, H&M, 테슬라 이런 데는 2018년도에 리스트에 올랐고 그대로 21년도에도 그 자리를 유지했는데 애플은 2018년도에도 목록에 올랐는데 지금 내려갔습니다. 대신에 잠재적 미래 리더 이쪽엔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에디슨 인터내셔널 EDF H&M은 2018년도에는 잠재적 미래 리더에 있었는데 A리스트로 올라왔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뭘 보고 이런 평가를 내렸느냐 했을 때는 기업들이 어떤 걸 조사를 해가지고 보여주냐면 어떤 산업 부분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국가에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부터 조직 점수, 정책 참여 강도, 기후 정책에 관한 정책에 어떻게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요. 또 이거를 이제 표로 간단하게 하는데 이제 온라인 보고서를 더 살펴보면 기업명을 다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기업부를 기후 로비하고 있는 분야, 방향성, 어떤 기후 정책을 지지하고 이니셔티브, 산업협회에 가입했는지 또 에너지 전환 정책과 뭐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 링크를 달아놨는데 유니레버 거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잠깐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산업군이냐 이런 약간 요약이 있죠. 어디 위치하고 이런 기본 정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클라이밋 로빙 오버뷰, 로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클라이밋 policy,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주로 내고 있느냐,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Engagement with climate regulation 보시면은 어떤 policy, 어떤 정책에 지지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각각의 링크들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모아놨죠. 또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서 201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나오고 Industry Association Governanc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ndustry Association Governance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이렇게 달 링크들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좀 좋았던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renewable energy, 뭐 emission trading, carbon tax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웹사이트, 메인 홈페이지, 뭐 소셜 미디어, CDP에서 들어가서 보고 미디어 리포트, 뭐 파이낸셜 공시, 재정 공시나 뭐 CEO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업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인플루언스 맵은 A리스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격 조건이 뭐냐 봤을 때 지구온도 상승 제한하는 파리 협정을 지지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SBT부터 해서 COP26 다 파리 협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지하는지 여부부터 보고요. 또 기후정책 지지 활동 활발하게 개입하고 있고 기후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산업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전에 인플루언스 맵 제가 기사 썼을 때도 여기서는 이런 산업협회 어떤 곳이 반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기반해서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보고서 들어가시면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면 아까 링크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플루언스 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A리스트 말고 그 밑에 잠재적 미래 리더 기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 기업들이 대부분 기후 행동이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그래도 친기후 기업들이다. 옳은 경로를 택했지만 기후 정책에 반대하는 산업협회에 가입하거나 정책 지지가 활발하지 않는 것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A리스트의 기준에서 그냥 전체를 만족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조금 점수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도 잘하는 기업들이라고 뽑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논란이 항상 많죠. 인플루언스 맵 전에 제가 기사 전에 드렸던 것들도 이제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절대적이진 않고 또 판단을 해보셔야 될 텐데 여기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딜런 테너 인플루언스 맵 상무가 얘기를 한 건데 기업이 강력한 주체다. 근데 정치인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유일한 주체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기업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본력도 있고 임팩트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게 바로 정책이죠. 기후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은 강력한 주체지만 대중의 인식과 지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새 대부분의 기후 관련 연구라든지 언급들을 발표되는 보고서라든지 주요 인물들의 말들을 보면 시민사회, 시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너 상무는 기업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후 관련 성명과 공개하지 않는 내용 사이에 차이만 없었어도 필요한 정책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고서에 들어가면 이렇게 빙하의 모양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빙하에 이제 드러난 로비 활동에 있어서 드러난 부분은 이만큼이고, 이제 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또 이만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했는데, 드러나는 것들은 뭐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든지 환경부와 함께 이런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MOU를 체결을 하든지, 이런 모습들을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이는 부분. 근데 그 뒤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대화라든지 회의라든지 비공개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차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속도를 자꾸만 늦추고 있다. 그래서 정말 보이는 대로 표리부동하지 말고 그대로 간다면 기후위기에 기업이 대처하고 정책이 지지를 받아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잠깐 한마디 써놨는데, 알려진 활동이랑 알려지지 않는 활동, 알려지지 않는 활동에는 뭐 사적 모임, 비공개 정치적 기부나 비공개 옹호그룹 결탁, 뇌물, 이런 불법 행위들을 포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와 평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기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더 격려와 성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비판을 하지만,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런 기업은 안 돼,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과 평가들을 통해서 이런 스코프 4라든지 새로운 개념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기업들이 해야 될 일, 이해관계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묻어나오는 것들을 분석해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송준우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